이걸 다 보면 2021년의 일본을 다 알 수 있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일본 관련 뉴스 총정리입니다. 2011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뭐 마무리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2021년을 되돌아보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각종 언론사, 그다음에 뭐 TV 방송국 이런 데서 그렇죠. 올해 초에는 뭐가 있었고 올해 말에 뭐가 있었다. 물론 이제 이런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에 있는 뭐 사회적 이슈, 그다음에 이제 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느 이제 언론사라든지 올 한해 이제 일본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올림픽입니다. 2020년에 원래 예정했던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미뤄져가지고 개최가 됐잖아요. 당장에 그걸로 반증되는 게 이제 일본에서 매년 뽑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올해의 한자 이래가지고 딱 한마디로 그 올해를 이제 뭐 정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뭐 엄청 유행했으니까 병 같은 거 있잖아요. 역병 같은 느낌으로 그런 한자가 정해졌다면은 이제 2021년은 올해의 한자가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왜 금이에요? 이럴 때 올림픽에서 일본이 역대 사상 최대로 많은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땄기 때문에 올해는 금이다 이래가지고 올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그래 맞아 동일했을까? 아니죠. 올해는 좀 물음표가 많았네. 올해는 좀 무리수를 좀 컸었죠. 금보다 무가 낫지 않나? 무관객의 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뇌리에 박혀 있지. 올해는 조금 그게 이제 금방 사람들이 야 아닌가 아니야 이러다가 바로 내려갔어요. 매년 관심 갖고 사람들 보는데 점점 뭔가 그죠.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일본에서도 사회적인 이슈고 당장에 말하는 올림픽도 코로나 때문에 무관객 개최가 됐는데 아니 그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제 와닿는 게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관련 뉴스를 다룰 때도 이제 언론사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다룬다. 뭐 올림픽이 해서 다행이었다. 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있는가 반면에 반대말로 무관객이어가지고 좀 이제 반쪽짜리가 됐다. 코로나인데 좀 무리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하든지 여러 언론사의 약간 성향마다 좀 이제 내용을 좀 달리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각종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데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올 한해 뭐가 제일 핫한 뉴스였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정한 거랑 또 다른 데는 이제 각종 전문가 있잖아. 경제 전문가, 뭐 대학 교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 아니 기업가들에게 야, 몇 월 달은 어떤 게 주목됐나요? 몇 월 달은 어떻게 주목됐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슈죠. 그달의 이슈를 좀 모아둔 뉴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에서는 어떤 게 좀 많이 다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그 후에 그러니까 보도가 됐을 때 핫했어. 근데 핫한 내용이 보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라는까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일본에서 이제 제일 큰 신문사가 요미우리거든요. 2010년 일본 10대 뉴스를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게 올 한해 제일 큰 뉴스였나요를 했는데 아무리 이건 독자들이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타니쇼의 메이저리그 MVP, 그다음에 뭐 올림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스포츠라든지 이슈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탑으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박간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이제 만들어둔 2011년을 정리해둔 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1월달부터 3월달, 4월달, 6월, 7월, 9월, 10월, 12월을 뭐 일본 경제신문사가 뭐 선정한 각종 전문가라든지 그런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픽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네요. 짜잔. 1월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21일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미국 관련 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상당히 이걸 리얼타임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이걸 좀 많이 일본에서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당장 이제 트럼프 정권 때도 일본에서 이제 아베짱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골프 치러 가가지고 신조
도널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뭐 대서특필하고 이제 미일 관계가 뭐 밝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보도하는 것처럼 요새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약간 좀 했었죠. 이제 아니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이제 짤랑짤랑 많이 해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괜찮으려나부터 이래가지고 여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 대선 그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취임 관련 이것도 상당히 1월달에 정말 비중 있게 다뤄진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냐. 그리고 또 이제 2월달에 이거 이제 박간의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그 올림픽 조직위에서 어떤 이 모리 전 총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여성 경시 발언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조직위에서 잘린 거예요. 있었네. 그러니까 이때 진짜 이 2월달 이때 일본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이래가지고 반대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왜냐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 이때만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올림픽을 하냐. 올림픽은 안 된다. 중지다 중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상당히 활발히 들끓었던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2월달. 결과적으로 이 모리 전 총리는 조직위원회에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계승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거네요. 한국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네. 일본에 대해서. 짜잔 한국어로 번역.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이거 진짜 올해 초에 아마 인터넷상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국제 뉴스에서는 상당히 핫한 주제였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죠? 그죠. 대만 선박사가 운행하고 있는 에버그린호. 하지만 선주는 일본 회사.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뭐 물류가 안 가네. 저거 보상 어떻게 하네. 이집트가 나라가 망하네 마네 이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뉴스가 나오다가 에버그린호 들어올려가지고 정상으로 이제 돌렸다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일처리가 됐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건데 이게 참고로 어떤 식으로 일처리가 끝났냐면은 일본 무역진흥협회인데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의 손해배상 협의가 종결 7월 달에 이제 사건이 종결이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처음에 이집트 정부가 9억 1,600만 달러. 야, 이게 얼마인지 감도 안 오네요. 9억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1조가 가야 되겠네요. 예. 이걸 이제 손해배상을 견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 6억 달러.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줄게. 6억 달러만 내라. 근데 선주 측에서는 약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괴리감 있죠. 6억 달러 달라. 1억 5천만 달러밖에 못 준다.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화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공표가 되어 있지 않다. 우자둔동 선주 쪽이랑 수에즈 운하 척이랑 어쨌든 뭐 돈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더라라는 식으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일본에서도 뭐 국가 간의 문제다 아니면 뭐 기업 간의 문제다 그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는 얘기가 안 됐다라고 나오네요. 예. 자, 2011년 4월달 주목 이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아마 아직까지 핫할 겁니다. 일본에 이제 뭐 여기서 원전 처리수 아니면 원전 오염수를 일본의 바다로 방출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때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4월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각 나라에서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뭐 어때 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파견단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국제 여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당장에 이거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있잖아요. 짜잔. 2011년 12월 28일 뉴스네요. 연합뉴스 1. 한국인들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인식조사 추진. 맞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2023년 봄부터 이제 방류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주변국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뉴스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때도 아까 이렇게 뉴스가 뜨면서 방출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시기를 예를 들어 2023년 정도로 잡아뒀는데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다. 어쨌든 주변국들이랑 뭐 일본이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맞춰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아마 이건 앞으로도 2022년에도 계속 관련해서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국내적 일본 내에서도 100% 의견 조율된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2023년에 할 겁니다. 를 미리 말한 것 뿐입니다. 예.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영상도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자, 그리고 이게 5월 달에 나온 뉴스가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도 좀 이제 뭐라냐, 일본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아이청이라고 나오는데 일본어로는 코도모청.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흔히 말하는 일본을 짊어질 미래 세대를 지원해 나갈까? 라는 식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日本の죄송합니다만 子供について各省庁が個々にやっていて省庁間で連携取れてないからすごく子供についてしっかりやることできなかったのもうそんなバラバラにやるんじゃなくて1個で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やつね。 그러니까 일본의 각 정부 부처가 어린이 관련 정책을 지 멋대로 일단 지들끼리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효율이 안 좋으니까 아예 어린이 관련해서는 하나의 정부 부처 만들어 두고 거기서 전담으로 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옛날에는 뭐 빈부격차가 좋고 뭐 모든 사람이 흔히 말하는 서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다. 그러니까 나름 슬로건이었는데 일본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기다도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이거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장 이제 이것뿐만 아니죠. 이 어린이청이라는 데가 하는 데가 한국에서도 이제 매번 뉴스 때문에 난리죠. 출생률. 합계 출산율이 일본에서도 어쨌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1.4 정도 된 게 일본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물론 이 출생률뿐만이 아니죠. 1.4인. 현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육 있잖아요. 보육이라든지 노인들 개호하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보육원이 없다. 아니면 뭐 양로원 같은 게 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우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모로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청, 코도모청과 좀 이어진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그래서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요즘 난리냐면은 예, 바로 이거죠. 짜잔. 한국어로 보내면 11월 14일 뉴스네요. 어린이청을 어린이 가정청으로 바꾸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좀 상당히 일본에서 반발이 큽니다. 아니 이게 명칭이 바뀌는 것 뿐인데 왜 반발이 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이 가정청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는 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아이들도 엄청 많지 않냐. 가정폭력,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는 집도 엄청 많으니까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무시하고 왜 듣도 보도 못한 가정을 붙이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걸 바꾸자. 아니다. 어린이는 어떻게든 가정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 가정청이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이게 좀 자부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6월달부터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일본은 원래 기본적으로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데서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직장인과 그 가족들 그렇게 맞춰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당시 한창 말이 많았었습니다. 스피드는 올라가는데 관리가 되니 안 되니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전례가 없었으니까. 누가 책임져? 누가 관리해? 기업들이 그러면 불공평해지지 않아. 이렇게 잡음이 많았는데 일단 당시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는 거 하나로 그냥 밀고 간 거예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네 라는 식으로도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은 이거죠. 도쿄 올림픽 개막 무관객으로 개회식. 이래가지고 역시 7월 달에 하면 일본에서는 이 도쿄 올림픽 관련 이슈가 상당히 이제 컸었죠. 개회식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드론도 쇼도 있었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기억나는 거는 바로 이게 아닐까. 예, 이 픽토그램. 이 한 방으로 진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이 도쿄 올림픽 개막식. 그리고 도쿄 올림픽의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있지 않을까? 저는 밑에 나오려나 있잖아. 그 피아노 치는 아줌마. 한쪽에서 막 피아노 치면서 본인의 세계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이제 방석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부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말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뭔가 예. 혼란스러운 오프닝이었네요. 그다음에 이거네. 이거 9월달. 예. 이거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이런 뉴스 비상이 좀 나왔을 건데 뭐냐면 이 표가 어떤 표냐면은 전자정부 랭킹. 2003년도에 전자정부 랭킹은 미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2010년에 전자정부 랭킹은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2020년에는 덴마크,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어쨌든 대한민국은 2010년도 이후로 항상 상위권에 전자정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국가의 행정상으로. 그런데 일본은 2003년에 18등, 2010년에 17등, 2020년에 14등.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뒤처진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뭐를 냈냐? 그렇죠. 나오죠. 디지털청이 9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가 정권이 상당히 밀던 거거든요. 스가 정권이 밀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그 좀 말이 많았죠. 당장의 초기 디지털청 장관이 스캔들에 휩싸여가지고 바로 바뀌고 지금은 2대 디지털청 장관입니다. 이 디지털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백신 접종 증명서 앱이 너무 불편한 근본 원인. 그렇죠. 박간의 영상. 뜨든. 일본의 이제 디지털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그 영상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일본 디지털청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이 백신 접종 증명서 앱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앱 자체가 어찌 보면 반쪽짜리가 됐다. 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은 어찌 보면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국민 중에 마이넘버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약 40%인데 60%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앱을 쓸 수가 없네요. 왜 이 반쪽짜리 앱을 만들었나요? 라는 약간 디스 기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청 이런 뭐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일본에서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해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번역이라면은 디지털청이 비지트 재팬 웹서비스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일본에 입국 수속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본 들어올 때 그 쓰잖아. 종이에. 종이에 뭐 써가지고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전자로 해가지고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이 어떤 나라 상태죠? 쇄국 정책이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현재 디지털청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60%는 못 써요. 이거는 쓸 수 있는 외국인이 없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과 뭔가 좀 스텝이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아까 당장에 나온 거 멘치로 14등이거든, 전 세계. 일본도 뭐 쟁쟁한 IT 기업이라든지 뭐 전자기업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전자정부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느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어린이청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어린이청이 어린이 가정청으로 되니 많이 이렇게 말이 나온 상황에서 이 디지털청 또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그런 각자적인 IT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해서 만든 게 디지털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초반에는 좀 약간 일 자체가 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은 이 디지털화, 정부의 전자정부화에서는 좀 더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한 게 이 9월달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올 한 해 중에 일본에서는 어찌 보면 좀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죠. 이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일본 경제신문 중요한 선거 2021 여당 293의석 야당 162 예전에 아베 총리 때 비해 가지고 의석수가 15개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과반수 233인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293을 일본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뭐 하고자 하면 다 됩니다. 자민당이 뭐 하겠어 이러면 야당이 막 이러잖아요. 시끄러 할 거야 이러면 다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압도적인 어쨌든 이제 인기 자민당 내에서 이 당선된 게 이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죠. 뭐 당선되고 나서도 이제 일본에서 뭐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요즘 많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베노믹스는 좀 애매모호했다. 아베노믹스보다 진정한 성장 분배 정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제일 큰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삶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부터 가난해졌어를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베노믹스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진정한 경제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기시다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취임 이후로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굽니까? 웃기고 있네. 아직 죽지 않았어. 어디서 지금 기시다가 이래가지고 이 아베 총리도 상당히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최근 뉴스네요. 예, 아베 전 총리 아베노믹스의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 요구.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한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는 조금 애매했어요. 실제적으로 일본 서민들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급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업들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베짱은 무슨 헛소리야. 아베노믹스야말로 진정한 일본을 성장시킨 성장 원동력이었어. 기시다짱 너는 내 밑에서 옛날에 일하던 거 멘치로 아베노믹스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민당 내에서 제일 큰 파벌 아베파를 거느리는 아베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그늘에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기시다 정권이 창출돼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가 많은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오타니 쇼헤이 만표 뭐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그 메이저리그 MVP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오타니군 많이 발표됐다. 그렇죠. 됐죠. 근데 그 오타니를 좀 더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친구야?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을 보면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 한 리얼타임이네요. 예, 오미크론 얘기입니다. 뭐 이걸 두고 오미크론은 뭐 코로나의 종식을 얘기하는 거다. 독감화가 진행돼가고 이거는 오미크론은 코로나를 끝낼 수가 있다라는 사람과 기존에 있던 백신 자체가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무효화가 되네요. 부스터샷을 많이 맞아야 되네요부터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건 최근 얘기다 보니까 예, 좀 데이터가 좀 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속에서 혼란스럽네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미 정권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 보이콧을 발표. 이것 또한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일본이 왜 그 북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을 했냐, 미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그 다음에 왜 일본은 미국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 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보면서 박간애가 안 다룬 뉴스가 없네요. 다 다뤘네요. 예. 그리고는 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이건 엄청나게 화제가 됐다는 것보다 2021년에 지금까지 일본 편의점이랑 좀 다른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뉴스냐면은 할인 판매하는 편의점 왜 2배로 늘어났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일본 사람들 아마 편의점은 비싸니까 안 간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 안 하고 정가로 판매하니까 비싸다. 그런 그렇죠. 개념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폐기 있잖아요. 정가로 도시락을 팔다가 안 팔렸네? 근데 유통기한 지났네? 폐기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린다든지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편의점에 샌드위치, 뭐 디저트, 도시락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식품 로스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편의점 완전 악의 소굴이구만. 근데 편의점 점주업장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이걸 할인 붙여가지고 팔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덤탱이 써야 되는데 근데 본사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편의점은 슈퍼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말이 막 나온 거예요. 아니 편의점도 어쨌든 뭐 요즘은 뭐 슈퍼급 아니냐 일반적인 바쁜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뭐 도시락 먹는데 그거 아깝게 왜 폐기해? 예를 들어 뭐 진짜 유통기한 진짜 거의 아슬아슬해지면은 할인 붙여가지고 해도 되지 않냐? 근데 그걸 본사에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디어 일본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이제 식품 로스부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겠으니까, 편의점도 할인 스티커 붙이는 거, 일본 마트 멘츠로 인정하겠습니다가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겁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현대사의 반응이죠. 예전 같으면 편의점이 생기면은, 지역 상권 망합니다. 동네 구멍가게 망합니다. 이래가지고 반발했어요. 근데 이제 바뀐 거야. 편의점이 없으면 안 돼요. 편의점이 슈퍼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좀 더 이용하기 쉽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소비자의 의견이 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편의점이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택배, 그다음에 이런 뭐 식료품 가게, 뭐 도시락 가게, 세금 낼 때도 세금 낼 때도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콘서트 티켓도 살 수가 있고, 일본 편의점에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 뚜둥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월 달까지 뉴스인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뉴스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뭐 사건 사고라든지 지하철에서 일어난 좀 무서운 사건 그렇죠. 좀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화제가 됐네요. 그다음 뭐 저희 박간이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는 예를 들어 경제 아니면 문화 그다음에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좀 많이 들끓는 이슈 같은 거는 대충 이 정도가 일본 내에서도 많이 픽업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았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다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거 박간에서 한 번씩 다 다룬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예, 박간애가 기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는데 그래도 연말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구나. 일본에서 이런 게 이슈가 됐었구나. 그리고 일본이 보는 국제관계라든지 당장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원전 처리 오염수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구나.
예, 자세한 내용을 하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주변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간의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